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네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과 염기가 만난 중화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표로 그려봤고, 특히 제일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온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까지 그려봤죠. 자,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3번이나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3번째 그래프, 이온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표 없이 바로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은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커가 있다면 여기에 염산이 있고, 염산에다 우리가 NaOH를 넣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염산은 HCl, 그죠? HCl은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수산화나트륨 NaOH는, 그죠?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더하게 되면 HCl 더하기 NaOH는 자, 중화반응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 역시 1, 한 개를 만들게 되고, 나머지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게 1대 1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수소이온 더하기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를 만든다? 물을 만드는 반응이 1대 1대 1의 개수비, 그죠? 개수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 해결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산 같은 경우 염산이죠. 염산 한 개가 수소이온 한 개를 내놓기 때문에 1가 산이 되는 거죠. 수산화나트륨 한 개가 수산화이온 한 개를 내놓기 때문에 1가 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를 넣었다? N개의 염산을 집어넣었다. N개에. 자, 그러면 이게 N개가 있다면 우리가 반응이 일가산이기 때문에 염산 한 개가 수소이온 한 개, 염화이온 한 개를 내놓는다면 N개를 집어넣으면 수소이온도 N개, 염화이온도 N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온수를 나타내는 세로축, 이쪽은 가해준 NaOH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염산을 N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N으로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N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염산 같은 경우는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고, 구경꾼 이온이란 건 내가 넣어준 N개가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N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그렇죠. N개가 유지가 되는 무슨 이온의? 염화이온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소이온 같은 경우 N개가 처음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뭐가 들어오게 되면 수산화이온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1대 1로 반응해서 물을 한 개 만들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N개가 줄어들다가 언젠간 다 사라지겠죠. 만일 수소이온이 10개가 있다면 수산화이온이 10개가 될 때 수소이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뭘 말해주는 거냐면 수산화이온이 몇 개? N개 투입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이온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N개 있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도 똑같은 N개를 투입하게 되면 1대 1대1이니까 이게 N개면 여기도 N개, 물도 N개가 나오겠죠.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처음에 어떻죠? 그렇죠.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수산화이온을 넣더라도 수소이온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수산화이온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어떤 지점이냐면 이 거리와 똑같은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N개를 투입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개를 투입하게 되겠습니까? 이 지점은? 그렇죠. 수산화이온이 2N개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N개 중에 N개는 뭐 하면서 수소이온과 만나 사라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 N개가 남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점 찍으면 N개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몇 개까지 나타나더라? 요 지점에 왔을 때는 바로 N개까지 나타나니까 여기가 수산화이온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이온의 수가 하나 남았죠. 나트륨이온 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이온 같은 경우는 수산화 나트륨을 N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이제 N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N개, 나트륨이온도 N개. 그럼 나트륨이온은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여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2N개가 들어간 지점이라면 나트륨도 2N개고 수산화 나트륨을 2N개 넣은 지점이죠. 수산화이온이 2N개면 그래서 나트륨이온은 또 역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2N개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선을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트륨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 산에다가 연기를 넣는 경우 산에 있던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 아무런 변함이 없고 수소이온은 점점점 줄어든다. 자, 그런데 수산화이온은 넣었지만 나타나지 않다가 수소이온이 사라진 뒤로는 추가하면 계속 이제 나타나겠죠.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은 수소이온 수와 동일하게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점 같은 경우가 어떤 지점이냐면 중화 반응이 이제 완결된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 이후로는 아무리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주더라도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중화 반응은 지속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 중화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성질은 중화점 전과 중화점 후가 많이 틀린데 중화점 전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은 있지만 수산화이온이 없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고, 중화점 이후로는 수소이온은 없지만 수산화이온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쪽은 염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수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산을 사용했는지 무슨 연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정형화된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야지만이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중간 지점에 도달했는지, 그래서 그 혼합수 영역은 성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주는 거, 반복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막막하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문제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 찾아가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 내용은 206, 207페이지에 있는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많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중화 반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선 요리를 할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 비린내, 생선에서 이 비린내가 바로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식초라든지 레몬즙을 뿌리면 우리가 생선 비린내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식초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요즘 횟집에 가면 레몬을 조각을 많이 그림처럼 얹어 주기도 하죠. 자, 곤충에 물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 곤충이 여기 벌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분비물을 우리 몸속에 침투를 시키게 될 건데, 이게 주로 무슨 물질이란 거죠? 산성 물질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바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산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제산제죠. 산을 제거하는 물질. 산을 제거하려면 뭘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지? 먹을 수 있는 염기성 물질을 제산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산제가 없으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염기성 찾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빵 만들 때 쓰는, 그지?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 흔히들 소다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 산소화된 호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염기성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석회가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참고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 석회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석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석회가루, 석회질 비료라는 것은 산화칼슘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CaCO3, 탄산칼슘이죠. 우리가 흔히들 석회석, 대리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CaCO3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CaO라는 말도 역시 뭡니까? 석회란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생석회라고 얘기할 때 CaO가 되고, 교과서에 말하는 석회가루는 아마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회란 말이 들어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CaOH2, 우리 수산화칼슘이라고 부르죠.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자로 뭐라 부르냐면 소석회라고 불러요. 역시 여기도 석회란 말이 들어갑니다. 탄산칼슘,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다 석회란 말이 들어가고, 이 친구를 말할 때는 석회석, 대리석, 이 친구를 말할 때는 생석회, 이 친구를 말할 때는 소석회라고 한자로 이름을 부를 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들이 서로 자리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열해서 열분해 시키면 탄산칼슘이 생석회인 산화칼슘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화학식을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같이 발생된 쪼개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학식 속에 있는 칼슘, 탄소, 산소 개수 헤아려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친구에서, 그죠? 이렇게 CaOH2로 바뀌면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 검출법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석회수, 이 친구가 석회수예요. 이 친구를 물에다 녹인 게 석회수인데 역시 석회라는 말 들어가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하게 되면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하는데, 바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이게 색깔이 흰색 고체이기 때문에 용액이 뿌옇게 흐려지고 탁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나오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느냐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은 얘네들을 부를 때 석회란 말이 들어갈 때 구분을 좀 하자라는 거. 이게 교과서에는 이제 한자로 부르는 이름을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 아직도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석회란 말로 많이 부르거든. 그래서 얘는 석회석, 대리석, 얘는 생석회,
얘는 소속해, 석회수 이런 말이 나올 때 각각 어떤 화학식이냐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면 다른 것들은 요거 하나만 볼까요? 바로 종이 종류에 따른 보존성이라고 하는데, 종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보다는 동양에서 만드는 종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만드는 종이,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18에서 19세기경 만들어진 종이는 대부분 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화되면 쉽게 부서진다. 우리 뭐 보물지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고 가장자리가 푸석푸석 부서지는 그런 종이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한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지 같은 경우는 염기 수용액으로 중화하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양잿물을 사용하는데, 이 양잿물이 한지를 만들 때 양잿물이 염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지는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그런 성질이 오히려 서양에서 만드는 종이보다는 조금 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짧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학교에서 수업 한반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렸겠죠. 아무래도 뭐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못 알아듣는 표정이 나오면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증이 생기면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학교 왔을 때 다시 선생님 한번 찾아오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다는 반복적으로 조금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듣는 반들도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시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